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름과 사주팔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주팔자와 이름 중에서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당은 오랜 역학 통변 경험에 의하면 인간 운세를 딱 100%로 봤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전체 운세를요, 전체 운세를 100% 봤을 때, 100% 봤을 때 사주팔자가 차지하는 웨이트, 사주팔자요, 사주팔자 비율입니다. 비율, 웨이트. 이거를 35% 봅니다. 35%. 그 다음에 성명,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이 차지하는 웨이트를 30% 정도 봅니다. 30%. 그 다음에 35, 30%는 65죠. 나머지 35% 남았죠. 이 내용은 뭐냐? 후천적인 운세입니다. 후천적인 사항이 30%다. 35%다. 이게 합계를 100%로 봅니다. 100%. 자, 여러분,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나타내는 거죠. 연월일시의 기둥이 4개고 글자가 8자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에서는 누구나 다 10년마다 바뀌어가는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2살, 12살, 22살, 32살 이런 식으로 나가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5살, 15살, 25살, 35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운은 그러나 10년마다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운. 매년 오는 운은 세운이라고 합니다. 매년 오는 운. 올해는 이민년, 그러면 내년에 계면년 이런 식으로 해가 바뀌면서 운세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세운이라고 하는데 사주팔자를 8자, 딱 고정되어 있는 8자, 그 다음에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그리고 매년 오는 세운에서 이제 사주팔자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주팔자가 많은 분들이 좋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심지어 사주팔자를 보기 위해서 전국의 용화다는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피폐해져가지고 정신이요, 성격적으로 나빠져가지고 이제 우울증세까지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지나서 목매일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 사주팔자는 전체 운세의 35%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름이 제가 30%라고 그랬죠. 30%. 이름이 30%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름이 이제 더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이제 좀 오래 사는 세상이 아니었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을 더 오랫동안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렇게 더 높아졌습니다. 얼추 사주팔자하고 거의 프로테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근데 이제 이름이라는 것을 잘 지어야 30%를 건지는 것이지, 잘 못 지어놓고 30%다, 30%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불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주팔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역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주팔자를 이제 보시는 분들, 그 역학자마다 또 천차만별입니다. 상당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심도 있게 이거 사주팔자 논하는가 하면은 그러지 않고 그냥 대강 조금 공부를 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는 분마다 틀리다고 그래요. 보는 분마다. 그러니 자칫하면 사주팔자 잘못 보면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나쁘다면 또 어떤 별 대책이 없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주의할 것은 조심해 나가면서 살아라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주팔자는 35% 이나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름은요, 제가 30%라고 해서 이름 30%는 정통한 장명가를 만나서 좋은 이름을 지으면 30%를 모조리 건져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의외로 좋은 운세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유리한 곳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름을 짓는데 그냥 집에서 뭐 막 짓는다든가 요즘 또 유행하는 장명 어플이나 프로그램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거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의 기본은 맞출 수가 있으나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주에 필요한 자원오행 같은 거, 그리고 음력오행은 초성으로만 맞추지 정성은 맞추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름에서 쓰지 않아야 될 한자들도 막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나쁜 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양을 맞춘다든가 음양, 한자 획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발음의 음령 오행을 상생의 기운으로 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일 술이라는 게 있는데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는 인생 초문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80일 수리를 원격, 현격, 이격, 정격 해서 다 좋은 수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리사격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사주에 필요한 자원오행, 누구나 다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 다 있으신 분들도 필요한 오행이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오행을 이름에다 자원오행으로 넣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자원오행은 우리나라 장명가들 많은 분들이 사주 공부가 좀 덜 된 나머지 자원오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오행을 맞추지 못하면 절반의 이름뿐이 안 된다. 다른 거 다 맞더라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원오행까지를 정확히 맞춰야 되고, 또 한 가지 뭐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풍명, 폐명 이런 게 있어요. 한자가 전부 세로로 갈라지거나 성씨를 포함해서 전부 가로로 갈라지는 형태, 상형 문자가요. 그런 경우는 풍명이 바람이 들어간다, 폐명, 운이 깨진다 해서 아주 나쁜 그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모양도 보아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한자, 이름에 쓰면 안 돼야 되는 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세련되고 괜찮은 이름, 나이가 들어도 항상 걸맞는 이름, 그 이름의 뜻도 좋아야 되는 이름, 이런 이름들은 갖는다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름에서 30% 운세를 그냥 건져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조금 노력하면 이 프로테인은 다 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후천적인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후천적인 사항. 후천적인 사항이 뭐냐? 35%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는 35%, 그 다음에 후천적인 사항이 다시 한번 쓸게요. 후천적인 사항, 후천적인 운세라고요. 후천적인 운세. 우리가 35%인데 이게 뭐냐? 1번 관상과 상. 관상, 상. 생긴 거. 사람은 의외로요, 생긴 대로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 관상이 좋아야 된다. 관상은 요즘은 뭐 옛날에는 얼굴만 보고 또 옛날에는 관상 보는 방법이 좀 틀려요, 지금하고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선진화되면서 먹고 살 만하니까 옛날에 이게 배가 나고 몸이 좀 퉁긋고 얼굴 크고 이런 관상을 좋아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관상 공부를 아는 분들도 보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보기 좋으면. 그래서 요즘은 슬림한 그런 상을 선호하죠. 역시 그런 상이 좋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더라. 관상이 1번이에요. 후천적인 상 중에서. 그래서 항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를 잘 가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을 자기 가꾼다 하는 것인데, 삶이 힘들면 상이 많이 변하는 거죠. 근데 삶이 윤택하고 그랬을 때는 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그 화장을 하고 자기를 가꾸는 건 상을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상이 좋은 사람이 취업도 좋은데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너무나 상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얼굴도 잘생기고 다 잘생겼는데 몸이 막 100kg가 넘어간다. 저 취업하기도 어렵죠, 사실상.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상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관상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 기운, 또 조부모 기운, 배우자 기운, 배우자. 자, 제가 세 가지를 썼어요. 부모를 어떤 부모로 만났느냐.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내 부모는 어떤 분이었다. 대단히 중요하겠죠.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자기 상황이 달라지고 사주가 팔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겠어요? 재벌가의 손자들이 아들들이 다 사주가 좋겠어요.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재벌가에 태어났다. 그래 역시 본인도 재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부모 기운. 요즘은 또 조부모님들이 오래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부모들보다 자기 아버지 엄마보다 더 능력이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부모도 많이 아시고 그런 분들은 또 손자한테도 잘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부모 기운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조부모들이 아들, 며느리, 딸 미워도 손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손자, 손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조부모를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만큼 팔자가 좋아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녀가 공이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미혼주의자도 많고 결혼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상 배우자 기운이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났느냐, 여자는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자기 팔자가 달라진다. 그래서 두 번째가 조부모, 배우자 기운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후천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력.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해도 적당히 되고 운세가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있다? 절대 안 되죠. 피나는 노력을 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주 팔자에 관계없이 노력을 해서 잘 나간 사람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의 힘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종교가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쭉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종교이든 간에 맹신하지 않고, 맹신한다는 거 아시죠? 그냥 비정상적으로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안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아서 헌금을 낸다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집안 살림을 도모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종교에 계속 힘취해서 있는다는 그런 경우는 좀 맹신자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종교 힘인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주팔자 관계없이 잘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의 수양을 쌓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항상 마음 편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그래서 종교생활은 항시 후천적인 제가 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운세를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사는 곳. 이게 풍수적인 것이다. 풍수적인 거. 우리가 이제 좀 풍수라 하면 어떤 산소, 묘자리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자칫하면. 근데 실은 가정 풍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풍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도 이제 별도의 공부를 해야만이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곳이 중요하다. 일반인 분들은 말이죠. 그럼 사는 곳이 뭐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반 풍수나 이런 공부를 안 하신 분들한테 지금 사는 집이 햇빛이 잘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먼 발치에 산이 좀 보이느냐? 또 혹시라도 호수나 시내가 보이느냐? 시냇물 이런 것들을 보이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가 사는 집들이 햇빛만 하루 종일 잘 들어와도
70%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풍수적인 거. 우리가 보면은 그 거주하는 주택도 그렇지만 산소 좀 그 사는 집에서는 산소를 잘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 풍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죽은 사람 뭐 별걸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소라는 것은 그만큼 좀 의미가 있다. 풍수적인 것이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집안에서도 그 가정 풍수만 잘 공부를 해서 잘 뭐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건강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좋은 운세를 불러들이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풍수적인 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보다는 우선 집을 보는데 햇빛이 잘 들어오느냐 이걸 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필 나의 집에는 남향으로 돼 있는데 아침부터 앞집이 뭐가 가려가지고 어떤 굴뚝이 가려가지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점차 기회가 되면 이사갈 궁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 반지하 이런 데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사실상 되게 운세가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큰 일도 당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만 뭐 그런 분들 꼭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죠. 물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걸 탈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수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은 나중에 위험성이 너무 초래되니까 그런데 미리 배제하는 그런 어떤 법적으로 뭐 조치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 선행입니다. 선행. 좋은 일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 우리가 항상 느끼는 일입니다만은 그 어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든가 뭐 성당에 열심히 다녀도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아주 그 근성이 나쁘고 성격이 나쁜 분들도 많아요. 욕심이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뭐 그분들은 하느님을 믿고 하니까 큰 은총, 은혜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실상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아주 선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오히려 냉정히 평가를 해보면 종교를 갖지 않으시는 그 선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유리할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당장 어려움에 있어도 그 당사자의 조금 있으면 운세가 바뀐다는 것, 그리고 또 후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이런 것이 선행입니다. 선행. 그래서 선행은 여섯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골에서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어머니들께서 우리 자식 잘 되라고 무속적인 그런 풍습입니다만 물 떠놓고 빌고 이런 것도 다 기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노력이더라고요. 노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이 선생님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이 말이죠. 사주팔자와 이름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딱 정해서 사주팔자 35%,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은 30%, 그 다음에 후천적인 사람 35%, 이 정도 아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